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유럽에서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심 미국 증시 분위기도 괜찮겠거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미국은 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종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루 동안 처음에는 높다가 그 이후에는 크게 한번 밀렸다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다우지수가 반등에까지는 성공을 못했습니다. 한 0.03% 하락으로 낙폭을 줄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이 0.4,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대형 기술주가 떨어지게 되면서 시장을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다른 걸로 좀 상쇄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7% 하락하면서 다른 증시 대비해서는 부진했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날 지표가 혼조됐던 것 외에는 나머지는 또 비교적 괜찮은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일부 흔들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달러 인덱스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유로존이 어제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고요. 말씀을 드렸었죠. 그다음에 간밤에는 독일의 경제 지표도 잘 나오게 되면서 그야말로 급등을 하면서 새해 첫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바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때가 이제 간밤의 흐름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갑자기 훅 뛰고 올라가서 높은 거래 범위 내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지표가 바로 독일의 PMI 지표가 되겠는데요. 이쪽에서 어느 정도 큰 폭의 개선세가 나오게 되면서 유로화가 급락을 했고 그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자,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4%, 1.1%까지 더 올라가게 되면서 104.44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소식으로는 천연가스가 있는데요. 이제 천연가스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이전 수준까지 돌아간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왼쪽 끝에 빨갛게 선을 그었던 데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었을 때입니다. 그 이후에 한 번 급등했고요. 그 이후에 또 한 번 급등을 하면서 이때가 고점이었습니다. 거의 한 9월 무렵이 되겠고 가격은 350달러 바로 밑에까지 치솟게 되면서 그야말로 우려가 최고조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빠르게 감소를 하면서 지금은 거의 전쟁 초반 수준까지 내려온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메가와트 시당 72유로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최고보다는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이제 거의 전쟁은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각국에서 유럽의 이런 이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을 계속 정책적으로 그리고 비축을 계속 해가면서 버틴 것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유럽의 날씨가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따뜻합니다. 이런 것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렇게 천연가스의 가격이 두 자릿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유라시아 그룹 에너지 기후 자원 담당 이사는 이 러시아의 가스 없이도 이제 잘 공급되는 유로존의 가스 시장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는 평가를 내리게 되면서 이날 천연가스에 대한 급등 부분은 이제 거의 다 해소를 한 상황 나와줬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섹터 평균 0.4%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좀 이렇게 다 뒤섞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극단적으로 갔던 게 서비스 쪽에서는 1.3% 올랐고 금융이 바로 0.3%밖에 상승을 못했고요. 그리고 하락한 걸 보면 에너지가 3.6%로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이고, 두 번째가 IT인데 1%. 1, 2위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비스 쪽에서는 섹터 내 모든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금융주 쪽에서는 은행주들이 좀 견고하게 움직이면서 탄탄한 흐름을 이어갔고요. 이날은 부동산이 0.3% 상승이 나온 것으로 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이날 시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에너지 쪽에서 3.6%,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천연가스가 급락한 것도 있고 유가도 거의 한 4%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종목들이 다 밀려 내려갔고요. IT 쪽에서는 대형 기술주들, 그러니까 애플이랑 성장주의 대표 테슬라가 이날 많이 밀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도 있었지만 대형주가 밀렸다라는 점, 결국에 1% 하락으로 나와줬습니다. 종목별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확연히 좀 나오죠. 성장주, IT를 포함한 성장주 쪽에서는 테슬라가 무려 12%나 또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애플 쪽에서도 3.7%,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다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해머에서 알파벳, 메타, 아마존
나머지 다 올랐지만 워낙에 큰 종목들이 크게 밀렸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많이 훼손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씩 보시면 테슬라는 잠시 후 특징주 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차량 인도가 문제가 되면서 테슬라가 12% 밀렸고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안 그리고 루시드 모터스 이런 데도 다 5%, 9% 동반 하락을 보여줬고요. 여기에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 뭐 퀀텀 스케이프 4.7%, 리튬 아메리카 5.9% 이렇게 밀리게 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악재가 크게 퍼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중국에서 아무래도 이 공장이 계속 멈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3.7%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잠시 후에 특징주 때 이 두 종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밖에도 헬스케어 쪽에서는 유독 이 관련해서 투자 의견이 의료보험 쪽이 낮게 나왔습니다. 에버코어 쪽에서 투자 의견을 낮추게 되면서 하락한 거고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2.1%, 시그나가 2.9% 하락하는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정유 쪽에서는 오른 종목이 없습니다. 지금 유가랑 천연가스 급락하면서 엑소모빌과 쉐보론 텍사코 큰 종목이 3% 밀렸고요. 나머지 중소형 종목들은 그 이상 거의 4, 5%씩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상승을 전반적으로 했던 데가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되겠는데요. 코로나가 이제 정점 아니냐, 중국 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슬슬 예측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미중 갈등이 있었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어제 나온 내용인데요. 중국의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외교부장이 미국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서 조금은 완화적인 기조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서 이날 종목들 올랐습니다. 알리바바가 4.4%, 징둥닷컴 2.6% 상승했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정말 끝도 없이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젠 거의 $100 초반까지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2020년 이후 거의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어제 이제 차량 인도량 자체가 130만 대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40% 증가를 한 거지만 테슬라가 스스로 이제 목표를 하고 있었던 50% 성장에는 못 미치는 흐름이었고요. 특히 4분기 인도량 자체가 시장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했습니다. 예상이 41만 8천 대였는데 지금 8천만 대였는데 41만 8천 대였었는데 실제 40만 대가밖에 안 나오게 되면서 크게 밀렸고요. 여기에 더해서 간밤에는 JP모건 체이스 쪽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또 하향시키게 되면서 또 이렇게 크게 밀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목표 주가를 150에서 125달러까지 하향 조정하면서 이날 테슬라 10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애플 보겠습니다. 투자 심리가 훼손되면서 시가총액 2조 원의 기업이 2조 달러가 이제 달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었는데요. 중국의 그런 우려 그리고 유럽의 경기 침체를 좀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서 아이폰이 잘 안 팔릴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 심리가 좀 훼손이 됐고요. 실제로 애플 측에서도 뭐 애플 워치라든지 노트북인 맥북 이것과 관련해서 부품 생산을 줄이겠다라고 이 납품업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좀 더 낙폭을 크게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3.7% 밀리면서 시가총액이 2조 달러에서 1조 9,800억 달러로 떨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시장에 걱정을 끼쳤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미국 증시 얘기를 할 때 현지까지 같이 연결해서 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증시가 첫날부터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우선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경제 지표들이 혼조세로 나왔는데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2023년 첫 거래일이었던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소폭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와 애플의 주가 급락과 중국 내 코로나19 팬데믹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한 점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한 하루였는데요. 테슬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작년 전기차 인도 실적이 수요 둔화 우려를 키우면서 오늘 12% 폭락했으며 애플 역시 중국 공장 생산 차질에 따른 아이폰 판매 둔화 우려 속에 3.7%가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2조 달러가 무너지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여기에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만약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기업과 소비자들의 지출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진 점도 시장의 악재였는데요. 중국의 기업들의 일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조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을 내려 제품을 팔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지난 연말에 공개한 성명을 통해 코로나의 유행은 생산과 수요, 근로활동 참여, 물류와 유통에 걸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으며 미국과 유럽의 소비자들이 씀씀이를 줄이고 있어서 이들을 상대로 제품을 수출해온 중국의 많은 기업들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엇갈린 결과를 보이면서 시장에 뚜렷한 디렉션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작년 12월 제조업 경기가 2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지만 11월 건설 지출은 깜짝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스탠더드 앤 푸어스 글로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확정치는 전달에 47.7보다 하락한 46.2로 집계돼 전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점인 50 이하를 기록했고 이 지수는 작년 11월 약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위축 국면에 접어든 바 있었습니다. S&P 글로벌 측은 2020년 5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제조업 업황이 둔화됐다면서 제조업 분야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한 해를 마감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11월에 미국 건설 지출은 예상 밖의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11월 건설 지출은 전달보다 0.2%가 증가한 1조 8,075억 달러를 기록해 예상치였던 0.4% 감소보다 크게 개선됐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8.5%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1월 중 주거용 건설 지출은 전달 대비 0.5% 감소한 반면 비주거용 건설 지출은 1.7% 증가했으며 민간 부분 건설은 0.3%가 증가했고 반면 공공 부분의 건설은 0.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월드뱅크가 기후변화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대출 능력 확대를 비롯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로이터가 입수한 진화 로드맵에 따르면 월드뱅크의 임무와 재정 자원을 변경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월드뱅크가 설립되면서 시행해온 국가별, 프로젝트별 대출 모델에서 벗어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월드뱅크는 10월 중 세계은행과 IMF 공동개발위원회에 은행의 임무, 운영 모델, 재무 능력을 변경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월드뱅크는 전 세계의 빈곤 퇴치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1945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와 함께 세계 3대 국제경제기구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종목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테슬라가 급락했지만 그래도 이 2차 전지와 소재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피드몬트 리튬, 약간은 좀 생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소식이 있었습니까? 예, 노스캐롤라이나주 벨몬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피드몬트 리튬이 테슬라와 북미산 리튬의 제공 계약을 수정 갱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피드몬트 리튬은 2023년 하반기부터 2025년 말까지 약 12만 5천 톤 및 5천 미터 톤의 SC6를 테슬라에 납품하기로 계약했으며 피드몬트 리튬이 공급할 SC6 가격은 이 기간에 수산화 리튬 평균 시장 가격에 연계되어 결정되며 이 계약은 3년간 지속되고 3년을 추가 갱신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회사 측은 전기차의 중요한 배터리 소재 환경이 크게 변화한 가운데 이번 계약은 북미 지역 리튬 공급망의 중요성과 수요 증가를 반영했다고 덧붙인 가운데 오늘 피드먼트의 주가는 개장 초 8% 이상 급등하기도 했지만 결국 2.7%가 하락해 42달러 82센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10월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하락한 47.5이며 이어 전미 모기지은행협회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노동부의 11월 구인과 이직 보고서가 발표되고 리소시스 커넥션, 스티뮬레이션 플러스, 유니플러스, 리처드슨 일렉트로닉스, HF 푸드 그룹, 리퍼블릭 퍼스트 뱅크, 그리고 넥스트 데이 케어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